안녕하세요. 저 분당국악학원 2025학년도 여름방학 고전시가 특강 관련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분당국악학원에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국어 담당하고 있는 오정성 강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에 제가 처음으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전시가 특강을 열게 되었는데요. 일단은 우리 친구들 특강에 대한 설명을 듣기 전에 1학기에 대한 회고부터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나는 도대체 1학기를 어떻게 보냈는지, 어떻게 공부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내가 공부할 때 어떤 약점과 어떤 강점이 있었는지 정말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과목은 내가 이 정도만 공부해도 어느 정도 등급이 잘 나왔는데 내가 이런 부분들은 특히 예를 들면 뭐 국어에서는 문학 중에서도 뭐 시조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진짜 공부를 해도 답이 안 나왔다 라든지 뭐 문법 같은 경우에는 암기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 이렇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셔서 어떤 부분들이 조금 나한테 취약한 부분이었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확인한 내가 정말 그냥 객관적으로 파악한 약점과 더불어서 혹시 내 공부량이 부족하진 않았는지 내 학습 태도가 조금 불성실하진 않았는지 요거를 함께 파악한 다음에요. 그 두 가지를 함께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2학기 대비 전략을 수립하셔야 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정말 한 학기 동안 많이 고생한 거 제가 정말 매주 봤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정말 조금만 쉬고 앞으로 나아갈 2학기를 위해서 대비하는 그런 시간 한번 학부모님이랑 학생들이랑 앉아가지고 어땠니? 이런 과목은 어땠는지 앞으로 어떻게 공부하면 좋겠는지 한 번씩 꼭 대화를 해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래요. 일단은 제가 준비한 고전시가 특강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정말 고전시가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특히 1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고전시가를 그냥 보면은 어차피 나 이해 못하는데 이런 거 어려운 거 안 나오겠지 라는 생각으로 그냥 문제를 뛰어넘는다든지 그걸 해석해보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채 학습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고전시가에서 어떤 실력이 제대로 상승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2학년 친구들은 고전을 조금 공부해봤기 때문에 이게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아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1학년 친구들은 고전이라는 거 정말 나에게 멀게만 느껴지는 외계어 같은 거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좀 소홀히 했던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1학년 친구들에게는 고전시가를 지금 방학 때 해두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고등학교 1학년 공통국어 1학기가 현대문학 위주의 그 편성이었다면 2학기는 향가부터 시작해서 고려가요, 조선시대 문학까지 다양한 문학 갈래가 포함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고전시가의 어떤 흐름에 대한 인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조금 애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고전시가를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저는 이 클리셰 파악 그리고 어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첫 번째 클리셰는요. 우리 고전시가 예를 들면 뭐 조선 사람들이 우리나라 지금 현대 사람들보다 생각보다 그렇게 물론 대단하신 분들이지만 창의적이라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혁신적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때 쓰여진 문학들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주제의 경우에는 비슷한 키워드, 비슷한 구절, 비슷한 표현들이 많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고전시가는 어느 정도 내공이 쌓이면 내가 정말 처음 보는 문제들도 왜? 어차피 반복된 표현이니까 내가 어차피 다른 작품에서 봤던 어휘, 다른 작품에서 봤던 표현법이니까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드라마 같은 거 많이 보면은 뭐 저런 장면, 이런 장면 나오면 다음에 이런 장면 나오겠네 라는 약간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고전시가도 이런 주제면은 이런 표현이 나오겠네. 자연이야? 그럼 술 먹겠네. 뭐 꽃이 떨어지겠네. 이런 것들이 모두 예상이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공이 쌓이면은 저는 가장 쉽게 학습할 수 있는 게 고전시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미리 지금 여름방학을 통해서 다져놓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어휘인데요. 일단 이 어휘를 왜 영어 단어는 한 일주일에 막 100개씩, 200개씩, 300개씩 외우면서 고전시가 어휘, 우리 아이들 외계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은 영어 마치 다른
큰 나라의 단어를 외우듯이 고전시가 어휘는 조금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휘가요, 우리가 영어 대학 단어 500개씩 외우는 것처럼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이 어휘를 미리 습득을 하고 어떤 주제, 어떤 클리셰가 나타나는지 파악을 하면 사실 저는 고전시가 학습은 정말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달성하는 그 과정이 시대별 흐름과 고대 가요부터 조선시대까지 그리고 주제별 감상을 통해서 완벽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의 이번 수업의 목표는 2학기 내신에 무조건 출제되는 작품들 미리 방학을 통해서 준비를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클리셰 파악하는 거, 어휘 파악하는 거, 그리고 고전시가 해석하는 연습을 통해서 수능까지 완벽하게 가져갈 수 있는 탄탄한 기초 체력을 가지는 시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교과서에 실린 작품들이 물론 무조건은 아니지만 많이 수능에서도 평가하면서 좋아하는 작품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작품들을 공부를 함으로써 그 작품들에 나오는 클리셰와 어휘들을 파악함으로써 수능까지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고전 시가를 공부할 때 필요한 기초 배경 지식 쌓을 거고요. 그 다음에 2학기 내신에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필수 작품들과 함께 출제될 수 있는 연기 작품들까지 학습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선지로 자주 등장하는 시도들도 정리를 할 건데요. 이 시도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 갈래인데 딱 3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수업 하나로 편성하기에는 제가 조금 아깝다고 생각이 들어서 기본적으로 그냥 그 길이가 긴 작품들을 배치한 다음에 해당 주제에 해당하는 시조는 같이 뭐 과제로 학습을 하던지 아니면 선생님이 그 제공해주는 자료 혹은 클래스 시간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볼륨이 큰 작품들 메인으로 출제되는 작품은 메인에서 수업을 할 거예요. 하지만 시조 같은 경우는 사이드로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물론 메인으로 출제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이드로, 선지로 다른 애들과 엮어서 많이 출제가 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걔네들은 수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점적으로 메인으로 다루지는 않고 과제나 클리닉을 통해서 시조까지 모두 마스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커리큘럼을 이렇게 구성을 한번 해봤는데요. 첫 번째 그 첫 주차에는 고전시가의 전체 흐름을 한번 파악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고대가요부터 어떤 나라의 흥망을 거쳐서 어떤 문학들이 조금 발전을 해왔는지 어떤 노래들이 발전해왔는지 그것을 파악하면서 고대가요, 그러니까 삼국시대에 해당하는 거죠. 해당하는 고대가요들 그리고 신라시대 향가까지 학습을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부터 이제 우리가 주제별 감상이 조금 더 본격적으로 들어간다고 봐주시면 되는데, 고려 가요에서 어떻게 그 고려 사람들이 현실을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현실 인식 태도가 작품에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중점적으로 공부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3주차, 4주차는요, 조선시대에 대해서 학습을 할 건데요. 조선시대에서 우리가 그 가사라는 갈래가 있어요. 그 가사라는 갈래는 정말 중요한 게 일단은 2학기 내신에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수능에서 고전 시가에서 가사가 안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사를 가장 중점적으로 3주차, 4주차에 걸쳐서 학습을 할 건데 3주차에는 분노와 한탄, 연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신하들의 혹은 당시 사대부들의 어떤 한탄 그리고 임금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 식으로 작품에 드러났는지 배울 거고요. 이제 분노 배웠으면 약간 즐거운 것도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이상적인 삶을 꿈꾸는 사대부들의 삶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그러했던 사대부들의 가치관이 조선 후기에는 어떻게 바뀌는지까지 그러니까 시대별 흐름과 주제별 감상을 같이 아우를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은 이렇게 진행이 돼요. 첫 번째 제가 만든 맞춤 교재로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그 교재에는 최신 기출문제와 함께 수능과 평가원에서 제가 발췌한 문제들까지 함께 포함해서 우리 문제풀이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업 같은 경우에는 매주 성적표 발송하고요. 우리 매주 테스트를 통해서 아이들 늘어지지 않게 학습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제 같은 경우에도 단계별 과제와 함께 우리 모의고사 풀이 함께 진행할 거고요.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개인별로 주 1회, 1대1 클리닉을 진행을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기 중보다는 방학 때 조금 우리 아이들도 시간이 여유가 있고 저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꼭 활용을 해서 고전 시가에 어떤 아이들이 넘어야 할 가장 큰 한 중에 하나인 현대어 해석이 있거든요. 그 현대어 해석을 중점적으로 클리닉 시간을 진행을 해서 이 수업을 듣고 나면은 내가 어디서 어떻게 만나는 고전 시가도 현대어처럼 해석할 수 있는 외계어처럼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그런 실력을 꼭 만들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제가 수업했던 판서들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어쨌든 고전 시간은 아이들이 제 수업을 들으면 좋아하는 게 제가 썰 푸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고전 시가 이런 뭐 배경 설화가 있고 아니면은 이런 이야기 흐름으로 가는 거고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최대한 구조화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판서에 지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24시간 정말 짜잘한 거라도 저는 그냥 바로바로 물어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를 고민한다든지 아니면 친구한테 물어봐서 잘못한다든지 이럴 때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랑 24시간 소통하는 것을 저는 기본 전제로 깔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는 항상 아이들에게 진심을 가지고 수업하고 있고 유대감을 쌓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건 사실은 3학년 친구가 보내준 건데 너무 감동해서 제가 좀 가져와 봤는데 이렇게 3학년이 제가 지금 3학년 수업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연락이 정말 자주 와요. 저한테 뭐 질문을 하기도 하고 고민 상담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 모습들을 볼 때 진짜로 진짜 저 아이들의 어떤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많이 먹게 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중꺾마 우리 다 아시죠? 1학기를 겪고 나서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쉬고 싶었을 거고 아마 포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앞을 보고 달려나가야 됩니다. 우리 중꺾마라는 이 세 글자 말을 기억을 하면서 지금까지 1학기에 힘들었던 부분들 조금만 놀고 우리 여름방학 열심히 준비해서 2학기 조금 더 발전된 모습으로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